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4단원, 교과서 4단원, 세상을 보는 눈, 동백꽃 요 소설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단원명이 뭐죠? 단원명을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래요. 세상을 보는 눈. 이 단어에 좀 의미심장한 뭔가 있는 것 같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동백꽃 소설을 공부를 해볼 건데 뭐에 집중해서 볼 거냐면, 자, 학습 목표를 한번 봅시다. 자,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해서 이 작품을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이 서술자가 뭔지 알아야 되고, 요 서술자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 서술자의 관점에 따라서 작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서술자의 관점을 달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어떤 효과, 서술자에 따른 어떤 작품에 미치는 효과,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는 서술자에 따라서 작품 안의 세계를 다르게 이거 오타가 났네요, 여러분. 형성이 아니라 형상화입니다. 형상화. 서술자에 따라서 작품 안의 세계를 다르게 형성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 안의 세계를 다르게 형상화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서술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서술자의 관점이 무엇인지, 관점의 종류에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수용할 때 이 서술자와 관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한번 분석하고 효과도 파악하면서, 자, 효과라고 하니까 조금 덜 명료하고, 분석하며 공부를 이 소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자에 따라서 작품 안의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될 수도 있구나. 이 관점에서 서술했을 때랑 저 관점에서 서술했을 때 그게 달라질 수 있구나. 자, 요 네 번째.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뭔지, 관점이 뭔지, 그리고 이 서술자의 관점을 기반으로 작품을 분석하여 수용할 수 있고, 서술자에 따라 작품 안의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될 수 있다는 거. 자, 요거를 배우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직 딱 보면 모르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주 쉽게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화면을 조금 옆으로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소설에 대한 겁니다. 소설. 선생님 소설이 뭐예요? 자, 소설은 뭐냐면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예요.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 중학생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요 개념도 꼭 필기를 해놓고 한번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 여기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겪죠.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화해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회 세력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다가 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죠. 그런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법한 일을 작가가 뭐해서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이 기사문이랑 한번 대조를 해볼게요. 여러분, 기자들이 기사문을 많이 쓰죠. 이 기사문을 쓸 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취재를 해야 됩니다. 취재는 뭐냐면 취한다 재료를 이건데, 사실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게 취재예요.
그러니까 기사문은 반드시 있었던 사실에 기반해서 써야 되는 게 바로 기사문이에요. 근데 소설은 그게 아니고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꾸며낸 거. 작가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 요즘 말로 하면 다 뇌피셜이라는 거예요. 뇌피셜. 알겠죠? 선생님. 근데 역사 소설 보면 현실에 있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쓴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뿌리 깊은 나무 요 책을 한번 본 적 있는데 거기에는 세종도 나오고 뭐 정인지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역사 소설은 뭐냐면 그런 현실 속에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 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를 예로 들면은 거기에 보면 뭐 밀본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밀본. 조선시대 사대부들 양반들이 모인 비밀 지하 조직 같은 건데 밀본이라는 게 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고 작가가 상상해서 이제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쓴다고 해도 그 자세한 내용들은 소설은 다 작가가 상상해서 쓴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소설을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시점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소설은 결국 여러분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 이야기가 뭐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다 알죠.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인물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는 어떤 그런 전말 이런 것들을 이야기라고 하죠. 소설은 결국 이야기를 누가 전달해 주는 거냐면 작가가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일로 내려와서 한번 봅시다. 자, 작가가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독자죠,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작가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그런 이야기를 독자한테 전달을 하는데 자, 여기 이야기를 어떻게 독자한테 전달을 하느냐. 요 지점에 우리가 배우는 서술자와 어떤 서술자의 관점 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도 조금 모르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토마스. 자, 우리 토마스가 아침에 학교에 왔어요. 근데 아침에 학교에 왔는데 우리 우리 엘리자베스를 만났어요. 근데 토마스가 엘리자베스한테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시무룩하게 인사를 했어요. 시무룩하게 영은 들리지도 않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는 그 인사를 듣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해를 한 거야. 토마스가 왜 나한테 대충 인사하지? 왜 이렇게 나한테 성의 없게 인사하지? 성의 없는 인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했냐면 인사를 안 받아주고 그냥 쌩 해버렸어요. 그래서 토마스는 어떻게 됐냐면 뭐야? 짜증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작가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달해야 됩니까, 여러분? 독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죠. 독자한테 전달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는 거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자, 여기에서 관점이 나옵니다. 서술자가 나오고 관점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상황. 토마스가 서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술자. 토마스가 서술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이야기의 어떤 내용이 독자한테 전달될까요? 토마스의 입장에서만 전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늘 집에서 부모님과 좀 다투고 나왔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엄마가 깨웠는데 내가 엄마한테 투정댔고 엄마도 나한테 잔소리를 해서 기분이 나빴다. 기분 나쁜 상태로 학교에 오고 있는데 우리 엘리자베스가 보였다. 나는 그래도 인사를 해야겠다 싶어 인사를 했는데 엘리자베스가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냥 가버렸다.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엘리자베스까지 이러니까 너무 짜증난다.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만약에 두 번째 엘리자베스 관점에서 엘리자베스가 서술자라면 독자한테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될까요? 오늘 학교에서 있었는데 토마스가 저 멀리에서 걸어왔다. 토마스와 친하기도 하고 토마스와 요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토마스와 반갑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토마스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버렸다. 난 너무 짜증이 났다. 뭔가 더 반갑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화가 나서 그냥 지나쳐 버렸다. 자,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자, 상황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는 제3자. 누군지는 몰라. 제3자. 이걸 누군가 보고 있었어. 누군가 이걸 보고 있었고 이거를 그냥 장면만 딱 서술한다면 제3자가 이 광경을 보고 독자한테 전달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토마스가 교문을 들어섰다. 토마스가 엘리자베스한테 인사를 했다. 근데 인사에 힘이 없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토마스는 지나가는 엘리자베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런 식으로 이런 속마음, 토마스 관점에서 전달했을 땐 토마스의 속마음도 드러나고 엘리자베스 관점에서 전달했을 땐 엘리자베스의 이런 속마음이 드러났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런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독자한테 전달하면 독자는 이 등장인물들의 속마음을 알아 몰라? 모르겠죠. 막 독자가 머릿속으로 추론적으로 상상해야 돼. 토마스는 왜 그랬을까? 엘리자베스는 왜 그랬을까? 토마스의 기분은 어땠을까? 엘리자베스의 기분은 어땠을까? 이런 등장인물의 심리를 독자가 상상해야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자, 이 광경을 전지전능하게 바라보는 신이 있다고 쳐보자. 신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지하죠. 우리 신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잖아. 전지전능. 전능은 뭐야? 뭐든지 온전할 전자에 능력할 때 능자 아니야.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전지는 뭐야? 온전할 전자에 알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아는 거야. 이 겉으로 드러난 일 뿐만 아니라 요런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다 아는 거지, 신은. 자, 네 번째는 신의 관점. 요 신이 요 사건을 보고 독자한테 이 상황을 전달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다 전달하겠죠. 토마스는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토마스가 원래 늦잠 자는 버릇이 있는데 엄마가 오늘도 토마스 늦잠 잔다고 깨웠다. 그런데 엄마도 매번 토마스를 깨우기 힘들었는데 엄마도 오늘은 빨리 일찍 나가야 될 일이 있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마스를 깨웠는데 토마스가 일어나지 않아서 엄마도 짜증이 나서 토마스한테 한 소리 더 했다. 너는 왜 맨날 늦게 일어나니? 이러면서 늦게 일어났다고 잔소리를 했다. 그걸 들은 토마스는 기분이 매우 상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오늘 또 늦게 일어나서 자기 자신한테 짜증도 났고 이렇게 잔소리를 매번 하는 엄마에게도 짜증이 났다. 그 이후 학교에 오는데 엘리자베스를 보았다. 엘리자베스를 보고 인사할 힘도 없었지만 토마스는 인사를 하려고 엘리자베스에 다가가서 인사를 했다. 그런데 토마스가 인사에 힘이 없었다. 안녕. 그걸 들은 엘리자베스는 갑자기 뭐지? 하고 당황했다. 원래 엘리자베스는 토마스와 요즘 친해지고 있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토마스가 성의 없게 인사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토마스의 마음도 다 엘리자베스의 마음도 그리고 여기 있었던 사건의 전말도 자세히 다 독자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작가가 잘 보세요.
작가가 여러분들 작가가 요런 이야기를 독자한테 전달하는데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다. 어떤 요런 시점, 중간에 요 시점이라는 필터링을 한번 거친 다음에 독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요 시점과 서술자, 관점 이런 것들이 뭔지를 배워보는 거다. 자, 여러분 이제 감이 오죠? 선생님, 근데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저희가 이걸 왜 배워야 되죠? 도대체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선생님 저희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배워야 할까요? 자, 왜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은 그 사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걸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고 어떤 문학에 대한 소양을 기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봐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갈등을 겪기도 하죠. 그쵸? 갈등을 겪었을 때 내 관점에서만 보면은 친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죠. 친구의 관점에서 친구가 어떤 그 행동을 왜 했는지를 이해해야 그 친구를 용서하고 화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아주 쉬운 예로 친구들이랑 모여서 뭐 식당을 들어간다고 쳐보자. 식당 들어간다고 할 때 내가 친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자,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려해서 야, 나 돈가스 먹고 싶어. 돈가스 먹으러 가자. 이렇게 제시하는 것과 근데 여기에 돈가스 잘 못 먹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저 친구 빼고 그럼 난 또 뭐 먹고 싶지? 저 친구가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스파게티 먹으러 가야지.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그럼 이건 뭘 고려한 거냐면 나도 고려하고 친구도 고려한 거죠.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선택을 하고 제안을 할 때 나의 관점만 고려하는 나 중심의 사람이 있고 타인까지 고려하는 이렇게 좀 성숙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해하는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이 이런 성숙한 태도,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성숙한 태도도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 사물, 사람, 대상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삶에서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 서술자의 관점을 알고 보면 소설이 어때요? 소설이 더 재미있어져요. 재미있어집니다. 여러분 소설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재미있는 소설 이런 거 많이 보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도서관 데려가서 독서 수업해도 여러 가지 소설을 보는데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게 많아지고 보이는 게 많아지면 더 재미도 느끼게 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는 그냥 소설을 봤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단원을 공부를 제대로 한 다음에 소설을 볼 때에는 서술자가 누구구나. 그래서 서술자가 누구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이나 누구의 심리는 드러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누구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재미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설을 더 재미있게 더 많이 알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점은 굉장히 문학에서 소설 장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나 뭐 나중에 수능을 볼 때에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출제가 될 확률이 높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열심히 이 수업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삶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갈등에 직면했을 때나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관점,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멋지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 두 번째는 소설을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된다. 더 재미있게 보게 되면 어때요? 소설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소설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면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 내면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 문학에서 우리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해서 다뤄지는 내용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오늘 시점 첫 번째 영상 개괄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